10억이 넘던 아파트가 지금은 매수 문의조차 없다라는 이 자극적인 기사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얼어붙는 게, 거래가 실종되는 게 대세로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좀 싸다, 그럼 사볼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못 한다라고 하는 건 대출이 이제 그만큼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라는 거고, 안 산다라는 거는 지금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 1순위가 돼버렸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내수가 안 좋고 뭐 기업들 사정이 다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다들 이제 자기 자리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월급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40대쯤 넘어가면 회사로부터 내몰릴까 걱정해야 되는 거죠. 사기업은 그렇다라는 거죠.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야 자신이 50대이고 이제 50대 후반이어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나는 이제 몇 년 남았구나 라고 계산이 가능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버티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정말 회사에서 50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몇 명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 주변을 둘러보면요,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따져보면 손을 꼽는데요. 참 서글픈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는 들어가고 애들 돈 들어가는 데 더 많아지고 이제 특별하게 저축할 여력은 그렇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게 현실인데, 지금 무슨 아파트가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뭐 잠실에 뭐 평당 1억을 이제 찍는다, 뭐 거래 허가 뭐 해제됐다, 뭐 토지 거래 해제인가요 뭔가요, 뭐 그걸로 오세훈이 이제 부동산, 서울에 있는 부동산, 특히나 이제 강남 3구 쪽에 있는 이제 집값을 떠받들려고 펌퍼질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좀 지나면 그러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을 겁니다. 좀 지나면요, 삼성동이고 용산이고 강남이고 대치동이고 반포고 어디고 간에 다 아마 썰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아파트가, 부동산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남에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뭐 현금 흐름이 월세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보유세 더 나오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일만 더 많아지는 거지. 부동산 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는 좀 고민스러워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금성 자산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는 가용한 현금이 더 넉넉하게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이런 걸 잘 따져봐야죠. 절대로 녹록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빡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많이 이제 고민스러운 게 지금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동산에 올인 이런 것보다 그래 내가 살아야 될, 살고 거주할 집 하나는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세 채, 다섯 채, 일곱 채 가지고 있으면 굴려서 더 이제 부동산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집을 많이 가진다라고 하면 두 채까지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있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옮겨야 되고, 요양원 생활하다가 돌아가시고 하면요, 집은 비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가구를 좀 더 생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활발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1인 가구 늘어나고 또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 호황이기만 하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한 5년 뒤쯤에 다시 부동산 펌퍼질을 또 하긴 하겠지만 그때 또 젊은 못 모르는 청년들 이용해 가지고 연끌하라고 꼬시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부익부 빈익빈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 각 지역에 좀 더 중요 지역, 요지는 사람들이 더 몰리고 더 비싼 부동산들이 더 마천루처럼 천정부지로 치솟겠지만 이 지방이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들도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더 아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과거처럼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말입니다. 물론 중요 지역은 또 분명히 예외일 것입니다. 100%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못해도 한 5년가량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무리하게 욕심부려가지고 집을 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매달 원리금 낼 수 있는 범위 정도 뭐 딱 맞춰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리금으로 만약에 한 200만 원 정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200만 원이 아니라 한 300에서 350 정도 될 때 그때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냥 너무 욕심부려 가지고 딱 맞춰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좀 더 떨어지거나 이자가 좀 더 오르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용도에 이 비용 나갈 때가 생기면요. 순식간에 삶이 되게 쪼이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좀 살펴보고 좀 더 넉넉하게 우리의 삶의 예산을 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의 현실들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 않죠.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이 되게 빡빡합니다.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살펴보고 잘 계산기 두드려보고 잘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10억, 20억, 30억, 뭐 50억 자산가, 8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현금 흐름 안정적으로 잘 확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빚 혹은 빚이 아예 없거나 좀 여유롭게 살고 비록 흐름하게 옷 입고 다녀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여유가 있으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의 현실들 잘 따져보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면 말입니다. 절대로 지금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죠. 차근차근 잘 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애써야 될 것이고요. 부지런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동산 시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먹고 사는 직장인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에서 일단 살아남고 버티는 거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숙제로 생각하고 안전하게 착실하게 잘 버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